갑자기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구독자님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와라는 도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이제 토론토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토론토에 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친구의 친한 친구 5명인가? 5명이었던 것 같아요. 5명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먹은 밥집 바로 2분 거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친구들한테 인사만 하고 집을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 PC방으로 갔어요. PC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 남편이 저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인인 걸 몰랐대요. 중국인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론이라는 친구가 중국인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알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저보고 같이 밀크티 마시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밀크티 마시고 이제 제 남편이 이제 나중에 얘기해줬는데 그 론이라는 친구한테 얘기했나봐요. 자기가 저 집을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론이 저보고 자기 친구가 집을 데려다 줄 거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괜찮다고 그냥 택시 타고 간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 안 된다고 자기 친구가 태워다 줄 거니까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차를 타고 집을 데려다 주는 길에 이제 그냥 소소한 얘기하고 데려다 줘서 고맙다고 하고 내렸죠. 근데 이제 그 론이라는 친구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주제가 진짜 없어가지고 그냥 응 아니 이렇게만 답했는데 이제 남편이 그 당시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가 세븐이가 한 6개월인가? 아 세븐이는 저희 첫째 고양이 이름이에요. 6개월인가 그랬는데 제가 동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븐이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 토론토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남편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하고 있다니까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영화를 같이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눈이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제 남편 차가 약간 그 스포츠카라 가지고 눈 오는 날 운전하기 진짜 힘든 차였거든요. 근데 이제 힘겹게 운전을 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차가 미끌렸어요. 윈터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남편이 저보고 만약에 그 저녁 약속 없으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거를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제가 허거를 그 당시에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그 토론토에 아직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허거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수박 주스도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허거 먹으러 가가지고 허거 먹고 뭐 얘기 좀 하다가 한 8시? 9시 돼서 이제 저는 집을 왔죠. 집을 오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토론토로 오게 된 계기가 한번 토론토에서 직장을 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론토로 오게 됐는데 이제 저는 알바 형식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3번인가 그렇게.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막 그렇게 막 뭐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평생에 언제 이런 시간이 있겠냐, 뭐 일을 하는 경험을 쌓되 나의 시간을 보내라 이래서 막 엄청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이제 파트타임 형식으로 디저트 가게에서 일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그
그 베이킹 이런 걸 배웠어가지고 이제 베이킹 하면서 파트타임을 다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토론토에서 지냈는데 한국으로 귀국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족들의 품도 그리웠고,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립더라고요. 약간 향수병 비슷하게 왔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티켓팅 다 하고, 한국 갈 준비하고, 이제 그 당시에 남편이 저한테 관심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는 이제 티켓팅도 다 하고 한국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뭐 그 당시에는 약간 단념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아 얘랑 그냥 친구로 지내야겠다. 한국 가고 하면 뭐 롱디?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 중국이니까 뭐 한국 중국도 힘든데 캐나다 한국 롱디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이제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 당시에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갈 준비를 다 했었다 보니까 룸렌트 기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 캐나다 분위기 자체가 다들 룸렌트를 안 해주려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그때 너무 무섭게 막 사망자도 나오고 막 그러던 시기다 보니까 혹시나 감염자가 이제 집보 룸투어 왔다가 전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때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가게들도 다 닫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라에서 막 그 지원금도 엄청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 이제 룸 얘기하다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이제 남편이 제가 룸 그 방을 이제 연장을 하거나 새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지내고 있던 방은 다른 분이 이제 그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비행기도 캔슬되고 방도 없고 허겁지겁 어영부영 있을 당시에 남편이 이제 그 어느 나라가든 중국인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중국 그런 그룹챗 이런 데서 제 방 구하는 걸 도와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남편이랑 좀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이제 남편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코로나 때 이제 막 저도 그 당시에 막 그 캐나다는 우버라고 택시 개념이거든요. 우버 타기도 무섭고 버스 타기도 무섭고 이제 막 집안에만 있었는데 친구도 그 당시에는 제가 토론토에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남편이 그 당시에 저를 엄청 많이 좀 도와줬어요. 막 그런 그로서리 사는 것도 그 뭐 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장도 같이 봐주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지고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저도 이제 다 캔슬되고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돼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제가 그 토론토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타와에서 제가 그때 캐나다 영주권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는 20시간인가 30시간 이제 일을 한 그 필드 이런데 뭐 필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슨 필드 오브 플레이스먼트였나?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그런 회사에서 한 달 정도 봉사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30시간인가 40시간을 채워야지 졸업이 되는 그런 그 구조였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락키 마운트 초콜릿 팩토리라고 이제 미국 브랜드 회사인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초콜릿 디자인도 하고 초콜릿도 만들고 이제 뭐 약간 그 전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초콜릿 업무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그때는 완전 그냥 완전
학교는 다녔지만 그래도 초보라서 거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간단한 업무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는지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영주권 받는 걸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 회사에 올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는 하고 있지만 그 오퍼를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영주권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저는 오타와로 가야 된다. 왜냐면 남편은 그 당시에 토론토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오타와를 가야 된다. 아무래도 롱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오타와 가서 저는 지내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그 캐나다 있을 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살짝 데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초콜릿을 하다 보면 중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뜨거운 저희가 그 초콜릿 쿠키 칩도 있었는데 그거를 베이킹 하다가 살짝 여기 살짝 데였었는데 남편이 그 이후로 오타와를 와야겠다고 결심을 했나 봐요. 제가 아프거나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타와의 칼튼 대학교로 이제 어플라이 해가지고 저 때문에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옮겼습니다. 참고로 토론토 오타와는 한 4시간 거리거든요, 운전으로. 그래서 오타에 와가지고 남편은 이제 저랑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제 바로 옆에 저도 그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콘도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바로 한 5분 거리 콘도에서 방을 구해가지고 이제 자주 서로 만나고 장도 보고 밥도 해 먹고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6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6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그래서 재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같이 한국 갔다가 중국을 갔는데 한국 갔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 뵙고 중국 갔을 때 저도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가족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뭐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인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 얘기가 좀 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저희 시아버님이. 왜냐면 이제 남편이 갓 졸업하고 이제 직장도 없고 거의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보고 1년 반 뒤에 결혼하고 너가 중국에 왔으니 간단하게 약혼한다는 의미로 아버님이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다이아몬드 반지 받고 남편이 이제 레스토랑 이런 데 이제 예약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포즈 비슷하게 해서 프로포즈 받고 해서 같이 양가 인사하고 같이 이제 그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년 정도 지내다가 남편이 그때 중국 왔는데 자기 나라고 하다 보니까 좋았나 봐요. 이제 자기 나라가 그리운 것도 있고 이제 가족들 이제 품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엄마 아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캐나다 갈 때마다 많이 울었거든요. 가족의 품이 그리워서. 남편도 그런 생각이었는지 이제 중국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좀 울컥하는 게 저도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에 가족도 없이 혼자 있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장녀다 보니까 조금 항상 숨겼었거든요. 힘든 것도. 근데 남편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엄청 어릴 때 혼자 캐나다 와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 많이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중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오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약혼 얘기하고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아버님이 미리 날짜 다 받아두셔가지고 이제 작년 12월 2일 날 결혼식을 했고요. 결혼식은 저희 아버님 현재 거주지는 샤머니신데 고향이 후난이라 가지고 후난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후난에서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후난에 거주하고 계신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샤먼까지 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장손이거든요. 저희 이제 시댁의 아들 한 명인데 그게 제 남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훈안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있으셨고, 꼭 이제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셨고 해서 훈안해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12월 2일 날 결혼을 했는데, 제가 12월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뱀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게 태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상상도 못하고 아 설마 설마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마음 편히 모르니 피 검사해라. 그러면 바로 임신인지 아닌지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기가 이렇게 빨리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가족들이 다 행복해하기도 하고 저는 반대로 이제 낯선 나라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아기를 가졌으면 이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을 텐데 낯선 나라에서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정말 행복한 마음 이제 이제 무서운 마음도 조금 있었고 걱정되는 마음도 조금 있었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는 한국에 있고 하니까 아무리 이제 한국 중국이 가깝다고 해도 약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0개월 기간 동안 저희 시아버님이 남편 이제 그 당시에 직장을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사업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제 옆에서 그냥 저를 케어해 주라고 해서 저는 10개월 동안 남편이 진짜 열심히 케어해 줬어요. 막 밥도 다 챙겨주고 저 뭐 우울하거나 할 때 기분 풀어준다고 뭐 최선을 다해서 정말 10개월 임신 기간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그리고 저는 12월 2일 날 임신해서 예정일이 9월 2일이었거든요. 아기 출산 예정일이. 그래서 저 출산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엄마가 중국 와가지고 저 이제 한국 음식도 챙겨주고 엄마랑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엄마랑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8월 29일 날 아기를 출산했는데 8월 28일 날 이제 새벽에 진통이 왔어요. 새벽에 진통이 와서 이제 그날 엄마가 촉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엄마가 잠이 안 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아파오니까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엄마가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자고 있는 방에 와서 엄마랑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진통 체크하고 이제 이게 진진통인 것 같아서 이제 남편이랑 새벽 2시가 3시쯤 같이 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 응급실 가니까 진통 오는 게 맞다고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궁경부가 하나도 안 열려서 일단 자궁경부 부드러워지는 유도제를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아기가 그래도 잘 안 내려와서 유도분만을 했는데 16시간 만에 그래도 자연분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연분만에 관한 그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혹시 제가 너무 중국어를 못해서 중국 사는데 왜 이렇게 중국어를 못하지? 근데 어떻게 중국 남편을 만났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울컥했는데 저도 이제 타국 와서 살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여질 때도 있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